좋은 날씨에 비문학이나 합시다. 태연아, 입시의 꽃은? 정시다. 정시만이 살 길이다. 자, 오늘은 우리 예전에 수업했던 형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비문학 지문 2개랑 이제 소설이랑 뭐 이렇게 해볼 거고, 시간 봐서 좀 여유가 있으면 시까지 할 건데, 비문학은 그냥 하던 패턴대로 할 거고, 문학은 어차피 이제 정시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파이널이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독해법 같은 거 꼼꼼히 좀 잡아볼까 해. 사실 비문학이야. 독해법이 어딨냐. 그냥 뭐 잘 읽어야지. 그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파이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독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세 가지거든? 정리와 이해야. 되게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지. 잘 읽고, 잘 정리하고, 이해해라. 이건 정말로 뭐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파이널 때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파이널인 거야. 그죠? 이제 내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합류하는 느낌이 될 텐데, 국어 영역의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독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돼요.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읽을 지문이 이게 몇 페이지니? 14페이지인데 봐봐. 간단한 게만. 표가 그려져 있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더 세밀하게 연습을 해보자. 표가 그려져 있으면은 무조건 뭐가 나와? 하늘아, 뭐가 나와? 그 문제가 나오고, 일단 지문을 먼저 봤을 때는 설명과 분석이 나오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읽을 때 여기에다 이렇게 시선을 맞추겠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과 분석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샘플링 예시가 되겠지. 그러면은 100% 아까 이제 하늘이가 대답한 거야. 100% 뭐가 나오겠어?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최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 과정은 속도를 좀 높일까? 딜레이 시킬까? 조금 천천히 읽어주면 좋을 거야. 표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적용형 문제일 건데, 적용형 문제는 이해가 안 되면 못 풀거든.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어떤 연결어 또는 어떤 식의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리고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잠깐만 보시면,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난 아무것도 안 눌렀어. 터치스크린인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그래?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내가 뭘 할까? 이 정도의 반응이, 자극에 대한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돼? 어떤 문제인지라고 찾아봐야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다급함 속에서 읽는다라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 천천히 평소에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차피 이렇게 읽으면은 문항의 유형화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 잘 생각해봐. 지문이 바뀌고, 당연히 지문이 바뀌는 순간 묻고자 하는 선택지 내용도 바뀌겠지만,
비문학에서 물어보는 건 똑같거든. 뭐밖에 없니? 일치성밖에 없어요. 적용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치성이잖아. 그치? 그래서 문항의 익숙함이 있어야 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하나의 패턴화를 시킨다면은 모든,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모든 선지는 위치를 잡아주는 키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죠. 출제자가 요구하는 확인의 키가 있다. 몇 가지의 패턴만 잘 정리해서 그대로만 연습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는 뭐 양립은 이렇게 읽어라, 뭐 이건 저렇게 해라, 뭐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이렇게 상기되는 경우가 단 한 번도는 아니겠지만 거의 없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너희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상징적인 의미에서 많아봐야 5개야. 소설은 이렇게 읽어라, 시는 이렇게 읽어라,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딱 기억하면 돼.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좀 익숙하게 써먹을 만한 거 5개만 찾아라. 그 5개만 잘 활용해도 등급이 나와. 우리는 그 5개를 계속 어떤 거 5개가 나한테 맞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 해보는 거라고.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지문은 딱 봐도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뭐 네트워크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지문 되게 쉬워요. 이거 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되게 안 보이긴 할 건데 밑줄이 거의 없지. 이게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야. 왜 선생님이 여기 밑줄이 거의 없을까? 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밑줄 그을 시간에 표에다 맞춰서 이해하는 게 더 낫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읽어보셔도요, 뭐 별로 밑줄 그을 만한 게 없고요.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무난하게 푸실 거고, 그 다음 지문 9번부터 13번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은 논리 지문인데 올해 수능에 논리 명제 지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도 연습은 해봐야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논리 명제 지문은 이해를 해야 돼.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해볼 거고요. 근데 쉬워요.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문을 우리 예전에 했던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 시간에 맞출 건데 11분, 9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20분 재서 두 지문 어딘지 알죠? 두 지문 20분 재서 하고 선생님이랑 하나씩 맞춰나가 볼 거야. 해볼게. 시작.
깜짝이야. 야, 소리가 왜 갑자기 너 커졌니? 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오늘? 야, 원래 이렇게 컸나? 아니지. 아, 놀래라 이놈의 새끼. 옛날에 많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 지문 읽어보시면은 뭐 간선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가중치. 이게 뭐 다른 아이씨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다른 지문에서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다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봅시다. 하늘 어려웠어? 아, 넌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 나쁜 지집애. 서윤아 어려웠어? 할만했어? 아무 생각이 없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은 일단 항상 읽으실 때 아까 선생님이 그 말씀 드렸죠.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5가지만. 지금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이 다 와닿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일단은 1문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 화제 파악해라 이런 게 있는데 2가지로만 줄여볼게요. 1문단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자극점은 좀 천천히 읽으세요. 사실 실전에 가면은 보통 이제 4등급 학생들은 독서론 풀고 이제 뭐 선택 풀고 문학 풀고 이제 마지막에 비문학으로 올 건데 시계 보니까 와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뭘 천천히 읽겠어. 되게 이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좀 천천히 읽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개념을 잘 정리해라. 이건 되게 기본이야, 기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은 컴퓨터가 보낸 데이터가 중계장치인 라우터, 이 문장 잠깐 볼게요. 중계장치인 라우터들을 거쳐 다른 컴퓨터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 컴퓨터 1번이라고 합시다. 컴퓨터가 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뭐가 넘어가는 거야?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지. 그때 라탕아 직접 가니? 뭐를 거친대? 뭔 개소리야. 이씨 나 2줄밖에 안 읽었는데. 1문단을 천천히 읽으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뭘 거친대? 라우터를 거친대. 아 이거 좀 멋있게 수업하려고 라우터 스펠링 알아보고 들어온다는 게 담배 피다 그냥 들어왔네. 씨. L일까 R일까? R로 할까?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 R로 하자. 라우터를 거친대. 그죠? 그래서 선제 하나만 확인하시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6번 같은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의외로. 왜 그러냐면은 출발 6번의 1번 선지 출발지 정점으로 기능한 이제 6번 문제 자체가 라우터 물어보는 건데 라우터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반복되거든. 그 다음에 6번의 1번 선지 출발지 정점으로 기능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을 개시한다. 출발지 정점 이런 단어도 정확한 위치 포지션이 떠오르지 않는 형태로 좀 반복적 어휘로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6번 같은 문제가 어려운 거야. 답은 1번이죠.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송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는 게 아니죠.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데이터 전송되는 거고 얘는 그 사이에 있는 중계장치일 뿐이야. 그래서 라우터 자체가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6번 문제 답은 1번. 지문을 더 읽어보면 각 라우터는 라우터들의 관계를 그래프라는 자료구조 형태. 이제 여러분들 시선이 딱 그 한 줄에만 멈추지 않고 시야는 이렇게 넓어지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읽으셨을 때 그래프라는 자료구조의 형태를 읽었을 때 아마 시선이 요 그래프가 딱 보일 거야. 그죠? 그래프라는 자료구조의 형태로 저장해 둔 그리고 여기에서 라우터들을 거친다 그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라우터라고 나왔고 여러분들은 지문을 다 읽으셨으니까 세 번째 문장에서도 라우터라고 나오니 일단 머릿속에 이 지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도 최소한 여기도 또 나오네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지문은 라우터라는 중계 장치를 설명하는 거지. 그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돼. 내가 그랬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안 되면 비문하기 어려워지는 거라고. 자료구조의 형태로 저장해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목적지가의 최단 경로를 찾는데 라우터는 최단 경로를 탐색한대. 그런데 무엇을 활용한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대. 이 데이터베이스는 무슨 형태래? 그래프 형태래. 그죠? 그래서 선지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은요. 5번에 2번 선지. 그래프는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경로들 중 최단 경로를 아니. 그래프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 둔 거고 최단 경로를 라우터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네모형 독해라는 게 이런 느낌이야. 핵심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정리를 해봐라. 그럼 최단 경로 탐색에는 여기 적혀 있는 거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적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5번에 2번 선지는 잘못됐고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단 경로를 찾는다. 그래프에서 각 라우터는 정점으로 두 라우터 간의 관계는 간선으로 표현해. 정점 간선. 여기에 숨겨진 정보가 뭐냐면 칠판을 좀 지워야겠다. 개념어가 뭐가 나온 거니 그러면은 사실 정확하게 하면은 일단 라우터라는 게 뭔지는 개념어를 잡으셔야 되고 정점이라는 개념어가 나오는 거고 간선이라는 개념어가 나오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정점 간선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뒤에 읽으면서도 때려 맞추기식 독해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다? 1문단의 개념어를 잘 읽어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숨겨진 정보는 라우터는 김태현아 라우터는 꼭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라는 정보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가중치는 상대적인 값이어서 음의 값도 가능하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던 또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조금 집중도가 올라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값이 낮을수록 그 가중치의 값이 낮을수록 속도가 빠름을 뜻한다. 어떤 반응이 왔어야 돼?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써먹어 보면 최소한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건 써먹어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상관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관관계를 여기에다가 잠깐만 적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중치 값과 전송 속도는 어떻다? 얘가 낮으면 가중치 값이 낮으면 전송 속도는 뭐하다? 빠르다죠. 그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가중치합의 비용이 요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합쳐가지고 제일 낮은 숫자. 얘가 낮을수록 빠른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과 유사한 지문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요령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 요거 여기 상단 부분에 보니까 수특 186쪽에 연계라는데 그 선생님이 수특 186쪽을 그러니까 수능 특강 독서를 지금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수능을 가르칠 때 수특 독서를 좀 해본 적이 없어. 이거 거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지난번에 수업 시간 말씀드렸죠. 어젠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방학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이 좀 들더라도 수특 독서 다 새 거 하나씩 사드리고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이니까 프로라고 시킬까 생각 중이야. 돈이 좀 많이 들겠지? 한 권에 얼마니? 한 만 몇천 원 하나? 9천 원? 그럼 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만 원에 50명이니까 50만 원. 쓸게 그 돈. 50만 원이면 쓸만하다. 내가 51만 원부터는 좀 아까운데 50만 원까지는 내가 쓸만하다. 사드릴 테니까 좀 다 풀어오세요. 내가 지금 방법론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세요라고 하면 할까?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 공부라는 건. 어떻게 강제성, 뭐, 이 새끼들 뭐 부모님한테 연락한다, 문자 보낸다 해도 배째라 이러고 숙제 안 해오는 새끼들을. 책을 사주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다시 메모하시고, 186쪽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간선, 가중치 나오면은요, 책의 키워드 기억하면 돼요. 정점, 간선, 가중치 나오면, 학생들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표보다 그 8번 문제처럼 그리는 게 훨씬 좀 편해요. 그래서 그 이문단은 요건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 예시가 나왔고 우리는 반응을 보이기로 했죠. 천천히 읽고 바로 문제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요럴 때는 이제 그 8번 문제처럼 풀라는 것은 라우터가 3개인데 요런 보조사는 조심하기로 했죠. 딱 여러분들 여기에서 느낌이 오셨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 만이라는 보조사, 야 도만뿐 3개야. 도만뿐. 그 문장은 언제나 눈에 힘을 주는 거야. A에서 뭐로만, C로만, B에서는 화살표의 이 꺽쇠 부분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요렇게. C에서는 어디로만, A로만 간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가중치 값을 적어보면은 자기 값은 자기가 출발지일 경우에는 0값이 되는 거죠. A에서 B로는 가 못 가? 못 가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읽으면 이 문장을 잘 봐야죠. 그 표에 맞춰서 읽으셨으니까 충분히 따라오실 거야. 아, 무한이라는 것은 못 갈 때 무한. 이렇게 딱 분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숫자를 적으면은 어디 가니? A에서 C가 얼마니? 마이너스 3. C에서 A가 1. B에서 A가 6. 맞지? 나 잘못 그리면 안 되는데. 요게 4. 요런 느낌으로 8번처럼 그리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뭐 개인차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 안 읽을 건데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아유 이거 여기다 그리면 안 되는데 씨. 다시. 에이씨 바보. 대충 그리자. 숫자 맞춰가지고 저 1문단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예시화되어 있는 거죠. 작은 값이 최단 경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야 됐냐면 만약에 읽다가 이해가 되면은 패스. 읽다가 이해가 안 됐으면은 여기에 집중해서 이 아래쪽은 천천히.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읽었었는지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두 번째, 여기에서 내가 후딱 읽고 넘어갔는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었는지 기억하시고. 그죠? 이제 밑줄 친 기억,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부터죠. 적합하지 않다부터. 더 앞으로 가면은 그런 데부터 반응도. 우리가 그냥 정해진 루틴 중에 하나가 문단이 있을 때 문단 도중에 한 편이나 그런 데나 반면, 특히, 다만 5개야. 끽해봐야 5개야. 문단 도중에 한 편 그런데 반면, 특히, 다만 무조건 출제. 정해진 루틴이야. 무조건 출제. 더군다나 지금 우리 요 수업용 프린 요거 같은 경우는 밑줄. 이걸 우리가 배웠던 대로 조금만 적용해 보면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 얼레리오 문제점이네. 예를 들어주고 있네. 그 다음에 연결어가 화면에 보이겠지. 그 다음에 연결어가 뭐야? 그래서지.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은 아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겠고 해결이 되겠고 와 여기에서 문제는 최소한 2문제는 나오겠다. 보통 비문학이 4문제 나오잖아. 그죠? 보통 기본적으로 4문제 나오는데 밑줄 그어져 있고 마지막 문제는 가라고 묶여 있으니 되게 천천히 꼼꼼하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지. 그게 안 됐어. 그럼 그 문제는 못 푸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읽을 때
읽는 독해 속도가 느려졌는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거 5개 외우세요. 그냥 문단 도중에 한편, 그런데 반면 특히 다만, 이제 이거 외울 수 있잖아. 무조건 천천히 읽기 정하세요. 수능은 즉흥적인 판단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준비된 루틴이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시험이야. 3년 동안 내가 수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수능이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즉흥적인 판단력이, 센스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게 시험이 아니라고. 시험의 본질은 준비된 걸 증명하라야. 즉흥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거 조금만 이해를 해볼까? 지금 여기를 잠깐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릴 건데, B에서 C로 갈 건데, 그죠? 일단은 그 지문 내용을 보면은 요렇게 갈래 요렇게 했는데, 최단경 요게 이제 먼저 있으니까 얼마를 잡을 거야? 4를 잡을 건데, 여기에 보니까 음의 값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음 여기 음의 값이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3이 나오니까 이게 더 최단 경로인데, 그냥 6, 4를 먼저 비교해 버리니까 이게 선택되더라. 그러면은 이 연두색 경로는 캔슬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7번에 3번. 요 경우가 제외된다는 뜻이지. 됐니?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육모 때 비문하기 좀 쉬웠다는 말을 많이 해요. 뭐 저도 공감하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난도 조절을 한다면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강국어가 내 영상을 보진 않겠지. 만약에 구모를 우리 대통령 가깝게서 나 유튜브 찍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 구모가 어떻게 나올까? 구모가 육모처럼 나오면 이강국어가 내 강의 안 듣겠지. 이감 안 쓰지. 이감을 쓰는 이유는 비문학 때문에 쓰는 거거든. 근데 구모까지 보고 이감을 쓰지 말아야지. 그럼 수능이 한 달 남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니 그냥 차라리 2, 3월 달에 얘기했으면 응? 그래? 이러고 그냥 하겠는데, 여기 그 누구지? 현우진 선생님, 그분도 어제 한 말씀 하시더만, 그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시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그 선생님, 나 이제 입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만기 선생님이라는 분 모르죠. 씨름 선수 말고 그 수능 국어 1세대 1태 강사셔. 수능 국어 1세대가 누구였냐면은 서한센 선생님이라고. 한샘 가구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1세대 국어 강사야. 어마무시한 정점을 찍으셔가지고 한샘 학원이라는 게 전국에 있었어. 자기 이름을 딴. 지금 뭐 이제 다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됐죠. 그때쯤 언저리에 걸치신 1세대 국어 강사의 그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만기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이제 강사는 안 하시고 아주 오래전에 은퇴? 뭐 아무튼 방향을 바꾸셔서 입시 분석 전략 연구 이런 걸 하시거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YTN에, 그저께인가 YTN에다가 깜짝 놀랐어. 인터뷰를 하는데 대놓고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뭐 쌍욕은 빼고, 언론이니까 이러면 어떡하냐고, 사교육이 무슨 카르텔이 어딨냐고,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공교육이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수능은 단 한 번도 교육과정이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막 뭘 좀 알고 이야기하셔요.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장관분들이 대통령께 올바른 정보를 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셔야지 그냥 휩쓸려 가시면 어떡하냐고. 속이 다 시원했는데 그건 어떡하냐? 나도 지금 이거 사실 뭐 내가 걱정한다고 바뀔 건 아니고,
이 동네 구멍가게 같은 요만한 학원에 있는 요만한 강사가 뭐 고민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지? 그냥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그래서 고민은 하는데 일단 우리는 좀 어렵게 준비할 거야, 그냥. 그런 거잖아. 쉽게 나온다 그랬다고 쉽게 준비했다가 조금 높아져 버리면 틀리잖아. 그죠? 조금 어렵게 준비했다가 쉽게 나오면 땡큐. 이런 식으로 갑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학도 어렵게 해야 되고 비문학도 어렵게 해야 돼. 이거 인생이 어려워지거든?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7번 문제 3번 선지를 잡고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5번 문제를 가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거죠. 그리고 최단 경로가 파악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파악 안 된다. 이 말은 경로가 언제나 하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 해결 방안을 보니까 어떻게 한대? 뭐 비교해가지고 교체한대. 키워드가 요거지.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가지고 바꾼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 구조를 염두하면 5번에 1번 선지가 이제 받아들여질 거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사실은. 요렇게 파악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파악한다. 5번에 1번 선지, 문제 해결. A라는 방법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B라는 방법으로 해보자. 다시 말하면 5번에 1번. 기법에 따라서 달리 파악될 수 있다. 이해되죠? 요 정도 사고력은 좀 가지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안 읽을게요. 8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8번 문제 정도는 좀 맞추셔야 돼요. 아무리 비문학이 쉽게 나온다지만 쉽게 나올 거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맞추셔야 돼. 라탕아 맞았어? 라탕아? 야 오늘 인원수도 없어가지고 너 진짜 졸지도 못하겠다. 야 아유, 큰일 났다. 야, 네 앞에 디펜스도 한 명도 없다. 서윤아 8번에 몇 번? 2번. 하나씩 해봅시다. A, B, C, D 순서대로 한다는데 화면에 뭐 여러분들 교재랑 똑같으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이 문제 풀 때 숫자 보이니? 보이니? 나도 보여? 아, 나 진짜 안 보여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옆에 놓고 풀었어. 그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니까 안경을 쓰재. 아, 그럴까? 그랬더니 돋보기 안경을 쓰재. 근데 그 돋보기라는 단어가 왠지 나의 늙음을 인정하는 느낌이 있어서 안 쓴다고. 자, 1번 선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초기값들 중 C에서 A로 향하는 간선의 가중치가 가장 작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C에서 어디로 향하는? 딱 보니까 2가 제일 작은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사실 그 2번 문단 표를 보면은요. 자기 자신은 초기값이 얼마였니? 성윤아 얼마였어? 0이었으니까 1번 선지 C에서 A로 향하는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의 가중치가 제일 작은 거야. 2보단 0이 작잖아. 좀 아쉬운 거는 요 정도에 대한 부분이 이 문단에 조금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좀 서술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장 작다 틀리고 2번 선지 A에서 C로 이거 다 2번인 건 알죠? 이렇게 그냥 계산해 보면 답 나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맞출 수 있으셔야 되고 하나만 해봅시다. 몇 번 해볼까? 3번 선지 할까 그냥? A에서 D로 갈 때 이렇게 하니까 또 화면이 안 보이네. A에서 D로 갈 때 자 A에서 D로 가보자. 초기값이 얼마야? 다이렉트로 바로 가죠. 일단은 초기값이 얼마야? 선이 바로 그려져 있지. 초기값이 얼마야? 8이야. 그런데 가라고 묶인 마지막 문단의 포인트는 다른 경로를 좀 찾아보라는 거잖아.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를 계산해 보니까 비교값이죠, 그게. 화면을 내려야겠다. 자, A에서 D로 가는 비교값이 뭐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있어. 일단 이게 초기값이 되겠지, 8. 근데 다른 경로 뭐가 있어? 화살표 따라가면 이렇게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5928 이렇게 되겠네. 그지? 비교값은 5928이 되는 거야. 화살표 따라가면은 길찾기잖아. 재밌게 게임하듯이 가면 되잖아. 다 더하면 얼마야? 24. 그러면은 초기값이 더 작으니까 이건 교체가 돼, 안 돼? 안 되겠지? 4번, 5번 선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됐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정리를 잠깐 해봅시다. 일단은 뭐 지문 독해가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것이 국어 영역의 본질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읽으셨을 때 일단은 요거는 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시간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참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원리는 배워야 되니까 일문단은 2개만 기억하자. 최대한 천천히 읽는다. 개념화 잡는다. 두 번째, 당연히 여러분들은 표가 나오면 표에 맞춰서 읽을 거고 그때 우리의 반응은 그것에 관련된 문제를 점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은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한 거니까 빼고 5개의 연결어를 기억하자. 문단 도중에 5개 외우자 이거는. 그런데 한편, 다만, 특히, 반면 이 5개는 무조건 출제된다. 사실은 무조건 출제되진 않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외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의 루틴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몇 가지만큼은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 정해진 대로 읽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2가지만 기억하면 돼. 내가 가르쳐준 거 다 못 써먹어. 두 번째, 수능은 내가 준비한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미적분, 너 이과니까 당연히 미적분 못하지? 문과야? 이과니까 당연히 못하지? 뭐 말이 이래. 정신 차려. 내가 미적분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는 3년 동안 그 문제를 맞춘 적이 없어. 그럼 고사장 들어가도 맞출까 틀릴까? 틀려요. 내가 3년 동안 수능 국어를 4등급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럼 고사장 들어가도 솔직히 냉정하게 나 몇 등급 나올 가능성이 큰 거야. 4등급 나올 가능성이 큰 거야. 그잖아. 그래서 내가 강사가 이런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린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평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경험치를 쌓는 거야. 내가 3등급의 경험, 2등급의 경험을 쌓는 거라고.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은 절대로 기적이 벌어지지 않아요. 물론 걔 중에 그런 애가 있기는 합니다. 그치 태연아? 작년도에 1년 내내 몇 등급이었니? 3. 3, 4, 3, 4 왔다 갔다. 그러다 수능은? 왜? 그게 모르지. 뭐 전생에 도시폭탄을 던졌는지.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으나 그거는 아주 예외성이니까 빼고 평소에 경험치를 높이려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내가 평소 혼자 모의고사 풀고 혼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뭐 실전 훈련이라든가 또는 이런 수업이라든가 할 때 나 정답률이 괜찮아. 막 3등급도 나오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고사장들하고 이게 뭐 모의고사를 풀면 4등급, 5등급이 나와. 학생들이 거기서 좌절감을 맛보거든?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무 우울하잖아. 나는 3등급, 2등급의 경험치가 있는 거야. 근데 뭔가 그 경험치가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양을 늘려서 한 번 해봤으면 2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2등급 받을 수 있어, 3등급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유독 실전에 약해요. 자기가 실전에 약하다라고 선을 걷으니 어떻게 그 선이 깨지겠니?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세운 벽은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 나는 이걸 못해. 그럼 평생 나는 그걸 못한다? 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충분히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 기억해. 수능은 기적을 나타내는 공간이 아니야. 준비된 걸 보여주는 공간이고 우리는 그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경험치만 높여가면 돼. 경험이 한 번이 됐건 2번이 됐건 그거는 좀 나중 문제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다면 그 능력을 갖게 된 거잖아. 그죠? 태연아 너 모태솔로지? 미안해. 근데 우리 태연이가 단 한 번에 여자를 사귄 적이 있어. 그럼 얘는
모태솔로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잖아. 경험이 많아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왜 실존에 약할까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험을 늘리면 되는 거라고. 태연아 근데 미안하다. 일단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야, 근데 왜 너는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 괜찮아. 우리 서윤이 얼마 전에 까였어. 응? 서윤아. 차였어. 나만 당할 순 없다. 내가 어제 그 얘기했죠.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딱 두 가지만 할 거라고.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할 거고 김수진 안 만날 거라고.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턱 놓고 얘기해서 이성교제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없어. 그잖아. 너도 혹시 못쏠 네? 야, 의지적 못쏠이 있고 불가항력적 못쏠이 있는 거야. 능력의 부재에 대한 못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법으로 안부정, 못부정이 있는 거야. 괜찮아. 응? 아, 너 안 한 거라고? 너 문법 다시 공부해, 이 새끼야. 아, 너 화작이지? 그냥 그 착각 속에 살면 돼. 자, 똑같은 느낌으로 강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 1문단을 읽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왔어야 될까? 별거 없네. 이처럼 오케이. 귀축법이라는 단어를 찾아야겠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펄스 하면 왜 지랄이야? 이거 어떻게 맞추지? 퍼스라는 애가 귀축법이구나. 요 반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설명하기 위해 이게 왜 이래? 설명하기 아이씨 키워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귀축법 플러스 현상 설명 가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반응? 별거 없어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그 논리형 지문은 사실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쉽지 않았을까 싶어. 조금만 읽어볼게요. 요거는. 법칙과 주어진 조건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론을 도출한 연역법과 달리 별표죠. 뭐뭐와 달리 뭐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뭐뭐 반면 뭐뭐라는 뜻이야. 똑같은 연결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반면이라는 연결어는 중요시 여기기로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연역법.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 어찌됐든 간에 뒤에가 더 중요하거든. 왜? 이 지문은 규칙법을 이야기할 거니까 연역법보단 규칙법이 중요하죠. 그럼 무의식적으로 연역법은 뭐겠군? 함정, 스파이겠군. 그러니까 연역법을 집중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연역법이 나왔다는 것만 알고 규칙법에 대한 설명 볼 때 조금씩 눈여겨보라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메모 같은 것들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스파이라고 적든 연역 함정이라고 적든 적어 놓으셔야 돼.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버리셔야 되는 또는 가지셔야 되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기억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기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해. 잘 봐. 하늘아, 우리 어제 문학 뭐 배웠어? 대답을 못해야 그 다음 대사가 나오는데. 모르겠다고 해 빨리 그냥. 그것 봐, 모르잖아. 어제 배운 문학도 모르는데. 에이, 안 할래. 아이씨. 기억을 믿지 마. 기억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무슨 방법, 어떤 게 합리적일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방법이 제일 합리적인 거야. 근데 너무 막연해서 뭘 해야 될지 출발도 못하겠다? 그러면 일단 시키는 대로 따라해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방법이 대한민국 최고의 독해법이야. 그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 이정우 저 새끼가 뭐라고 시벌렁거리든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병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 느낌으로 공부해야 돼. 내 앞에서 그 말 하지 말고. 그 느낌으로 공부하셔야 돼. 단지 증명은 해야지. 그래. 네 방법이 최고야. 몇 등? 6등급.
이건 병신이고, 한 3초 등급까지 나오면 내가 제시하는 방법에서 그냥 어쩌다가 그래 요거 괜찮은데 그거 한두 개 찾는 거야. 그 등급 나오기 전까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간혹가다 이제 강사들이 뭐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니? 영어랑 국어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언어잖아.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몇 가지의 방법으로 규정해서 이해해.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이렇게만 하면 돼. 만약에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되면, 야, 그 사람은 저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우리나라 최고봉에 있는 거야. 그 사람 강의대로만 하면 다 1등급 나와야 되게? 야, 말이 되냐?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방법론적인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니까. 파이널 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니? 바꾸지 마라. 하던 대로 해라. 단지 3초가 안 나오면 조금 수정할 것을 찾아라. 이거를 무슨 뭐 배추밭 갈아엎듯이 깡그리 엎어라? 그럼 뭐 내년에 나 또 봐야지. 어이구.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한 4개월, 한 4개월 남았죠? 4개월 만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방법을 도전한다. 그게 되겠니? 자,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각적인 요소를 자꾸 훈련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출법은 주어진 현상과 그에 관련된 원리나 법칙을 전제로 하여 해당 현상, 여기까지 읽으면 아마 선생님한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에 공감할 거야. 모르겠죠? 와닿으면 좋고, 학생들마다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급하게 후다다닥 시간에 쫓기면서 읽었을 때 모르겠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서 기출법 던졌죠. 기출법 설명하죠. 기출법의 가장 기본적 개념을 설명했지. 그게 핵심인데 내가 핵심의 기본 개념을 몰라.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반응이 보였어야 돼? 하고 다시 읽든가 메모라도 하든가. 그럼 메모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진 모르겠으나 이런 느낌으로 될 거고, 그죠? 얘는 법칙과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필연적 결론을 만든대. 기출법은 현상과 원인, 법칙을 통하여 가설을 추론하는 거래. 결론, 가설, 현상, 원인. 조금 단어가 다르죠. 뭐 법칙 단어는 좀 겹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야지. 아니 뭐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고. 근데 다시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극은 오는데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아. 자신만의 반응을 만들어야 돼. 모르면 메모하든 모르면 천천히 다시 읽든. 근데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읽으라 그랬을 때 다시 읽어야겠다. 그래, 천천히 보자. 법칙과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을 전제. 요거 두 개를 베이스로 깔아서 이렇게 안 읽어. 고사장들어서 누가 그렇게 읽어? 다시 읽으라 그러면 뭐해? 동공 지진부터 나타나. 왜? 마음속에 시간은 계속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읽는 것보다 메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기출법은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아싸병!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론이 참, 이거는 사실 수험생이라면 수도 없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귀납은 뭐였어? 확률과 개연성이라 그랬잖아. 이건 배경 지식이야. 확증은 못해. 그러나 확장적 추론에 속한다. 그 단어들 잘 찾아서 읽고, 그 아래를 보시면 얘가 나왔어요. 그죠? 이와 같이 기출법은 과학자가 현상 P를, 어떤 현상 P를 뭐 했어? 관찰된다? 이런 일이 나타났어.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거를 뭐 하고 싶어, 내가?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을 토대로 하나의 명제 H를 만들어.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의해서 H가 참이라면 뒤에가 맞을 거야. 그때 활용되는 법칙, 이 문장이죠. 그죠?
딱 느낌이 와야 돼. 요 문장은 출제 가능성이 있겠군. 얘네를 다 설명한 다음에 부연적으로 하나 붙여준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선지를 보면은 어디 하나 나와요. 명시되지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 선생님 이거는 눈으로만 풀어가지고 색칠을 안 해놨네. 아, 내가 색칠 왜 안 해놨지? 요거 관련된 선지 하나 나오는데? 아, 12번에 2번 선지. 12번이랑 요거랑 똑같이 맞춰 들어가는 거지. 그죠? 12번에 2번 선지. 법칙이 숨어 있겠군. 요 문장을 맞춰서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됐죠? 그런데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법칙은 다양하고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다양한 걸로 설명할 수 있대. 키워드는 뭐야? 여러 가지 법칙은 다양. 그래서 도출된 명제 H는 확정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센스 있게 읽으면 어떻게 읽는 거야? 화면을 조금 내릴게. 어디 갔냐? 그래서 가정형 진술을 했잖아. 만일 H가 참이라면, 임시로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말이죠. 확정이라면 H임으로 이렇게 쓰겠지. 그죠? 센스가 있다면은 가정형과 임시적 설명, 가설, 만일, if, 뭐뭐라면, 가설 이렇게 단어가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야지. 여기서 결론, 선생님이 요거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정말 안 나오길 바라요. 논리학 지문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어떻게 하니. 첫 번째, 정말 이해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등급 학생들 세 지문 중에서 한 지문 버려야 되는데 과학이 나오고 논리가 나오면 나 같으면 사실 논리 버려. 과학은 의외로 메모하고 조금 시간 투자하면 일치성 문제, 두어 문제는 풀거든. 근데 논리는 이해 안 되면은 되게 힘들어. 왜 그럴까? 어휘 반복, 어휘 연결, 이게 상당히 높아. 이 인과적인 구조가. 쉽게 말하면 문장의 처음부터 지문의 끝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틀로 쭉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명제나 논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해본 지문이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 뿐이야. 본인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컨대 예죠. 위에서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사치, 가장 그럴싸한 걸 고른데 뭐 이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확증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요 문단 보자. 퍼스의 뒤를 이어 정교한 형태로 제시한 헨슨. 사람 2명 나왔죠. 이거는 기본적인 요령인데 지금 뭐 강사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지 여러분들 지문 읽을 때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죠. 학자 A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단 가니까 학자 B가 나왔어. 무조건 A와 B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얘네 2명은 반드시 하나의 주제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지문이 지금처럼 뭐 2문단에서는 A가 하고 3문단에서는 B가 나왔다. 100%야 이거는. 이 A 정보와 B 정보는 어떤 관계라 그랬지? 기억나? A라는 학자가 하나의 대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해보자. 우선 알파에 대해서 학자 A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A, B, C, D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학자 B가 나오면 얘는 학자 A가 이야기한 이 앞 정보를 어떻게 하게? 반박하든가 가지고 들어와서 뭐 시키든가 발전하든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뒤를 이어라는 단어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양립이 아니라 물고 오기야. 양립이냐 물고 오기냐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생각을 하세요. 그게 되게 달라요. 양립이라면 내가 찾아내야 되는 단어가 위에서 있는 단어, 아래에 있는 단어, 빵빵빵 부딪히는 단어를 찾아야 되고, 물고 오기라면은 어떤 부분을 발전해서 조금 다르게 물고 오겠지. 그거 달라지는 정보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뭘 찾아야 될지를 이미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나. 그래서 뭐 헨스 와와 이야기 나오는데 넘어갈게요. 얘는 발전형이죠. 그 다음에 헨스는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김태현아, 너 11번에 답 5번인데 이거 맞았니? 나는 이거 해설 봐도 모르겠던데. 맞았어? 그렇지, 우리가 인간인 거야. 맞았어? 그래, 우리가 인간. 저 머리 자르고 저 이상한 놈. 하늘아, 11번 맞았어? 저 비인간적인 놈 저거. 야, 난 이거 해설 봐도 모르겠어.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래서 뒷지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하나만, 원리 하나만 배울게요. 11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니? 잘 들어. 3등급 후반 4등급 학생들 만약에 일치성식으로 문제를 풀잖아. 보통 그 학생들은 다 일치성으로 풀어요. 만약에 미루어 볼 때라고 저렇게 발문 나오면 잘 기억해. 딱 정해. 그냥 미루어 볼 때라는 발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문을 보면 이상하게 본다니까. 45문제를 전부 다 먹어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뒤만 봐. 이거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내 기억에 남은 것, 기억에 남지 않은 것. 또는 내 마음에 드는 것, 들지 않는 것. 그러면 안 돼. 기억해. 3등급 후반 4등급 학생들, 뭐 3등급 중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미루어 볼 때라는 발문이 나왔을 때 2번 선지에서 접근을 못하겠다. 지문으로 못 들어가겠다. 딱 2번 선지야. 버리세요. 못 풉니다. 그거. 왜? 미루어 보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추론을 물어보는 거야. 더군다나 논리학의 추론? 못 풀어. 물론 운 좋게 3번에서 이건 확실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 그건 이제 전생에 나라고 한 거고.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압박이 느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야? 선택지에 대한 확정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싶어서 그래. 그치? 두 번째, 내가 이 문제를 못 풀 걸 알면서도 왠지 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하늘의 기대는 신앙심으로 끝까지 읽고 자빠져서 그래. 못 푸는 거야. 아니, 수학은 딱 보는 순간 하고 넘기면서, 국어는 왜 어떻게 돼? 아니, 내가 지문을 모르겠고 1번, 2번 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왜 끝까지 읽고 있어? 못 푸는 문제라니까. 시간 압박이 왜 생기냐고? 쓸데없는 낭비를 많이 해서 못 푸는 문제. 빨리 제껴야지. 라고 얘기해도요, 사실 여러분들은 못 제낍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제낄 수 있는지 알아? 나중에 이제 내년에 대학 가서 만약에 우리 차태현이가 이제 국어를 되게 잘하니까 국어학원에서 이제 보조 강사를 해. 그럼 내가 이제 태연이한테, 태연아, 이거 수업 준비 좀 해봐. 그러면 태연이는 어떻게? 천천히 읽고 하나하나 보면서 11번 문제가 딱 보였는데 못 풀겠어. 그럼 어떻게 하게? 제껴. 왜? 강박관념이 없고 긴장도가 없기 때문에 제낄 수가 있어. 근데 고사장은 그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정하시라고. 미뤄볼 때라는 발문에서 1번, 2번 선지 접근 안 되면 제끼세요. 차라리 그거 고민하는 시간에 다른 것 좀 더 풀어서 정답률을 높이는 게 낫지. 나머지 문제는 쉬워서 10번 문제는 틀리면 나가 죽는 문제야. 1문단에 바로 여행을 다녀온 후 나오는데, 하늘아 맞았지? 5번. 이거 틀리면 이제 죽는 거야. 거의 뭐 케플러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나머지 문제는 쉬워서 그냥 문제풀이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논리학 지문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12번 문제만 마무리할게요. 그냥 방향만. 기억, 니은, 디귿이 아까 이 문단에 있는 뭐 현상 P 만일 H가 참이함이랑 딱딱딱 붙이면서 풀었죠? 그 느낌은 알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번의 니은을 보시면 빛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라면 이거를 지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만일 H가 참이라면으로 붙는 거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12번의 3번 답. 아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단어, 확증은 아니다라는 정보는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번의 3번 선지 확증되겠군, 틀리지. 그죠? 되게 어려운 지문 같지만 사실 문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11번은 저도 모르겠어요. 김태현아 13번에 몇 번? 뭐라 카노 씨. 하늘아 13번에 몇 번? 1번. 야, 단어 뜻은 뭐 좀 해봐. 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피실 거냐면은
선생님이랑 오늘 고전소설 이건 같이 읽을 거야. 좀 중요한 고전소설이고 내가 눈여겨보는 고전소설이라서 하늘아 내가 너 몇 페이지 인쇄해줬니? 38, 39페이지 피시고 창성감이록 좀 읽어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